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서 탑다운 디자인의 활용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탑다운이에요, 말 그대로. 그죠? 말 그대로 탑다운입니다. 즉, 리어 커버를 기준으로 해서, 리어 커버의 보스를 기준으로 해서, 프론트 커버의 보스를 완성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이제 볼트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모든 디자인이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 회사는 이렇게 방금처럼 모니터를 만든 회사인데, 뭡니까? 여기 뭐 예를 들어 트랜스를 꼽아야 되는데 트랜스도 만들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트랜스 만들 인력도 필요하고 모두 하다 또 필요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부서도 생겨야 되고 막 처음 투자 비용이 너무 들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외주업체에서 사서 쓰는 게 더 나을 텐데 협력업체에서 쓰는 게 더 나을 텐데 이런 방식 실제로 많이 쓰고 있죠.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 전자제품 회사. 그래서 협력체에서 온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어떻습니까?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기다 트랜스를 장착하는데 저는 물론 이 모니터 뜯어서 트랜스가 어디 부착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놓는 것을 우선 바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놓고요. 협력사에서 온 트랜스를 미리 준비해 봤습니다. 어디 프로덕트 마우스 3번 캠 안 되죠. 프로덕트를 더블 클릭해서 프로덕트에 파란불 들어오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뜨죠. 어셈블리 화면이 프로덕트 오일 마우스 3번 컴포넌트에 가서 익스팅 컴포넌트 존재하는 컴포넌트 버튼 클릭한 다음에 트랜스라고 제가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트랜스 한번 미리 보게 해볼까요? 트랜스가 이거구나. 열기 딱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협력업체에서 온 거죠. 트랜스 어디 갔지? 야, 어디 갔냐? 눌러보자. 딱 눌러보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트랜스가. 안 보이죠? 얘 어디 있냐면은 프론트 카바를 히든 시켜 보겠습니다. 히든 시켜서 보니까 트랜스 여기 있구나. 그죠? 그럼 그럴 땐 진짜 이거는 뭐 두 개 파트인데도 이렇게 찾기 어려운데 100개 파트 넘어가 어떻게 찾냐? 볼까요? 트랜스 클릭하고 마우스 3번 리프레임 온 딱 놓고 여기 어딘가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안에 있구나. 요거를 적당히 잘 활용하는 얘기죠. 리프레임 온과 얘를 아시겠죠? 무적정 트리성에 있는데 안 보인다 싶으면 딱 클릭하고 마우스 3번 리프레임 온 딱 클릭해서 보고 가서 얘 클릭하고 있구나. 너무 많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 트랜스하우스 한번 딱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활성화가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얘 한번 눌러서 이거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눌러보면요. 이렇게 마우스 근처 대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 되는 게 보입니다. 활성화 되죠. 막 빠르게 들어오죠. 예, 어쨌든 트랜스 위치는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았습니다. 갖고 이제 프론트 카바를 히든 작업을 오래 하시다 보면요 이런 요령은 자동으로 터득됩니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해놓고 딱 보니까 얘는 협력사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협력사는 뭐 이 탑다운을 우리 그 OEM 업체에서 탑다운을 하는지 마는지 고려도 안 하죠. 그냥 오직 뭐 OEM에서 요구한 뭐 전격 출력과 사이즈만 요구하는 트랜스만 있으면 딱 돼요. 협력사는 딱 만들어 갖고 협력사에서 물론 0,0에서 좌표 딱 기준 잡아서 이렇게 트랜스 만들었어요. 좋다 이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OEM에서 갖다 조립을 시켜야 돼요. 조립을 시키려고 보니까 나는 볼트짜리도 말 안 해놓고 이 트랜스 어디다 꼽아야 될지도 걱정 안 했어요. 레이아웃을 잡아야 되죠? 뭐 레이아웃 잡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잡는지. 적당하게 이 트랜스를 끌고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할 것은 프로덕트 1에 파란불 들어올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요. 우리 잘 안 썼던 뭐가 있냐면은 콤파스라는 놈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적당히 이렇게 놓겠습니다. 요 콤파스 있죠? 콤파스 잡고 끌고 갑니다. 어디다 트랜스를 끌고 가요 이렇게. 붙였죠? 붙으니까 되니까 파란불 딱 들어온 콤파스가 있어요. 만약에 딱 클릭하면은 파란불 안 들어온 콤파스 되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콤파스 끌고 밑으로 갈까 놓습니다. 그럼 다시 자리에 가죠? 어디다 놓는 거냐면 정확하게 여기 잡혀 보이죠? 여기다 갖다 끌어놓으면 됩니다. 다시 끌어놓고 놓고 콤파스 제자리 갖다 놓고 싶다 하면은 뷰에 리셋 콤파스라는 게 있어요. 콤파스 클릭하면 이게 콤파스라는 거구나 이름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끌고 가도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 얘 클릭하고 마우스 3번을 마우스 3번을 클릭한 겁니다. 클릭하고 노 컨트롤 Z 콤파스가 기울었죠.
예, 클릭하고 마우스 한번 놓고 스냅 오토매티컬리 셀렉터 오젝트 해도 됩니다. 얘 클릭하고 얘 찍으면은 콤파스가 딱 붙어요. 이런 방법도 있다. 뷰에 가서 리셋 콤파스. 뷰에 가서 리셋 콤파스 갔죠. 이제 콤파스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마우스 한번 스냅 오토매티컬리 셀렉터 오젝트 끄겠습니다. 끄고 저는 땡겨서 해보겠습니다. 얘를 끌고 땡겨 가자. 어디 이 바로 트랜스까지. 트랜스 저는 어디다 대충 배치시킬 거냐면요. 약간 땡겨서 붙었으면 파란불 딱 들어온 컴파스 되면요. 요거 잡고 땡겨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가죠. 이렇게 편하죠. 그리고 요거 잡으면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아하, 바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요거 잡고 땡기면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대신 옆으로는 안 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잡고 요거 잡고 땡기면 이리로 갈 수도 있어요. 적당히 콤파스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적당하게 안쪽 이렇게 밀어서 한 바퀴 돌려서 적당히 가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아이고, 잘 못 잡고 있습니다. 이거군요. 예, 됐습니다. 이제 콤파스 땡겨서 딱 붙일 거예요. 대충 놓겠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대충 내가 놓으려고 하는구나. 아, 저 안쪽으로 더 가야겠네. 놓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리셋 콤파스를 하겠습니다. 뷰에 가서 리셋 콤파스 한 다음에 콤파스 들어오는 거 말았죠? 이제부터 한번 정확하게 위치를 구속시켜보자. 바로 무엇으로? 바로 옵셋 콘스트레인트 얘 찍고 하겠냐? 무시하시고 작업하십시오. 어떻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콤, 요 얘와 요 면의 간격을 주겠다. 얼마로? 20, 40, 50mm로. 세임 모드로. 오케이 눌렀습니다. 그러면 그 면과 면 사이에는 50이에요. 업데이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이고 일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고 모어 눌러서 세임 아까 했던 세임 했던 걸 어포시트 반대로 딱 누른 다음에 오케이 눌러서 업데이트 누르면 아 이건 다시 반대로 갔네요. 그죠? 이 위치에다 놓은 거 확실합니다. 다시 옵셋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옵셋을 안 쓰겠습니다. 면착 바로 콘택트 콘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가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요 면과 요 면이 닦아야겠다. 업데이트. 아, 딱 닿죠, 이제 바로 안쪽에 대한 위치 구속 조건만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 면을 찍으려 보니까 아, 이거 참 안 찍히는구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놓고 잘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방법은 많아요. 얘를 안 선택해도 되죠. 콤파스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대충 콤파스로 뺀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 시키면 가는 것을. 쭉 작업 뺍니다. 이렇게. 쭉 작업 뺀 다음에 뷰에 가서 리셋 콤파스 한번 눌러주고요.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면과 확대시키겠습니다. 요 면 사이의 거리값을 컨트롤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처음에 기준을 얘를 잡았죠? 얘를. 그죠? 유역학을 잡았기 때문에 얘만 자꾸 따라 움직입니다. 얘는 절대 안 움직이게 됐죠? 한 다음에 요 면과 마지막으로 저 끝에 있는 저 뒤에 면을 얼마 주겠다. 거리값이 600이 아니라 이것도 50 안되게 25만큼만 주겠다. 엔터. 딱 치고 업데이트 누르면은 그 조건에 맞게 지가 가서 딱 붙죠. 오 제대로 붙었나? 제대로 붙었네요. 그죠? 오 좀 기분 좋게 붙었나 볼까요? 기분 좋게. 그래서 뷰에 가서 뎁스 이펙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땡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친구도 있구나. 그죠? 얘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사이드 뷰로 본 걸로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하. 뎁스 이펙트로 보니까 캔슬. 다시 놓고요. 사이드 뷰 딱 클릭해 놓고요. 뷰에 가서 뎁스 이펙트를 이용해서 땡겨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만큼만 땡겨볼까? 땡겨놓고 확대를 노 컨트롤 Z 캔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뷰에 가서 뎁스 이펙트 적당히 땡기겠습니다. 이거마다 더 좋은 기능은 있어요, 사실. 기능이 있다는 거. 캔슬. 다시 업데이트 안 했네. 업데이트 눌러서 가고요. 사이드 뷰 눌러서 다시 아까 했던 뷰의 뎁스 이펙트 가서 얘를 잡아서 당겨서 이만큼만 놓겠습니다. 딱 놓고 보니까 뭐 닿지 않는 건 확실하네요. 그죠? 이 정도면 됐다. 캔슬 시켰습니다. 이제 시켜놓고 무엇을 하냐면은 구멍을 뚫어야 되죠. 바로. 그래서 구멍을 뚫기 전에 좀 더 자세한 관계를 알아보고 싶다. 바로 어널라이즈에 가서 컴퓨터 크래쉬에 가서 바로 리어 카바와 컨트롤 키 누르고 트랜스 카바 트이상에 누르고 크래시 체크를 해보자. 콘택트 조건만 나는구나. 간섭 전혀 안 나는구나. 그러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겠다. 무슨 작업에 들어가겠냐? 바로 저는 지금부터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바로 여기다가 볼트를 째을 수 있는 볼트공을 마련해야죠. 어디? 리어 커버에. 그죠? 그러면은 리어 커버에 볼트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리어를 기준으로 잡고 못할 것이고 굳이 얘랑은 관계를 꼭 연결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툴스의 옵션에 가서 킴링크 위드 셀렉트 오브젝트 OK 눌러서 끊어버린 거죠. 이제 관계 끊고 모델을 하겠다.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면 잡고 스케치로 들어가야 되죠. 얘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 리어 커버에 파란불 들어온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 잡고 스케치로 들어가서 걔를 봐야 되죠.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섹션 보는 거죠. 얘를 이렇게 섹션 딱 보니까 고면에 해당되는 게 그냥 바로 보이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 사각형에 맞는 거죠. 요 사각형에 맞는 외곽선만 추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요 사각형에 맞는 거 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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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하겠습니다. 전체 다 뚫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한 방 이행할 거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아이고 잘 안되네요. 물론 이제 이것을 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 멀티 셀렉트 된다. 이렇게 멀티 셀렉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한 방에 갖고 와도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바로 저는 어떤가 리어 커버는 무엇을 보고 모델링 하고 있습니까? 트랜스를 보고 모델링 하고 있죠. 트랜스를 보고 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관계를 끊어놓고 지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 바디 트랜스가 아니라 리어 커버의 오픈 바디에 가면은 리어 커버의 오픈 바디에 가서 보면은 번개 맞은 커브와 번개 맞은 커브들 쭉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링크 관계 번개 맞은 커브는 링크 관계가 끊겼다는 거죠. 확대를 한번 좀 보고 보겠습니다. 확대를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번개 맞은 커브가 보이죠. 번개 딱 표시됐죠. 네.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바로 제가 왜 끌어내면 나중에 이것도 위치 변형 어떻게 해? 그때는 다시 보고 다시 하자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렇게 연결시켜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때 돼서는 다시 하는 게 어쩌면 더 편할 수 있다. 왜? 굉장히 많은 부품 중에 하나라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할 거면은 얘 마우스 긁어서 얘 전부 다 마우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스케치 4번이죠. 네, 얘를 이렇게 놓지 않고 이제 됐으니까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놓고 마우스 한번 셀렉터 오브젝트를 아이솔레이트 시키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이솔레이트 시키는 게 더 낫다. 그래야 내 걸로 들어온다. 이렇게 경험상 말하는 겁니다. 이걸 알리스도 안 시키고 이를 작업하면 나중에 이것 또한 또 뭐가 또 연관돼 있길래 또 안 된다고 에러가 나오나 막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자, 아이솔레이트. 이제 물론 아까 약간처럼 연관 관계 할 때는요. 아이솔레이트 끊고 링크 조건 관계를 줘도 되고요. 어떤 이렇게 구조 조건 값을 줘도 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지금같이 연관 관계를 끊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경험상 더 낫더라. 마우스 한번 아이솔레이트 시켰습니다. 이제. 제대로 시켰으면요. 얘네 또 언제 또 구속 조건을 다 주나. 그죠? 구속 조건 그냥 주면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찍겠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찍고 오토매티컬 구속 조건 32개 포인트 이렇게 줘도 되고요. 이왕이면은 얘를 더블 클릭하고 찍고 이거 잘 안되네요. 컴퓨터만 빠르면 좋으련만 빨간 거 있다는 거는 이왕 이렇게 트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빨간 게 하나씩 없어지죠. 여기 빨간 거 보이고 빨간 거 보이는 거 해주시면 안 해도 됩니다. 그것만 집중해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치고 이제 헤더 치고 쭉 당겨서 오토매틱 컨스트레이트 주고요. 레퍼런스 엘리먼트는 이면과 이면을 레퍼런스 엘리먼트 주고 오케이 하겠다. 그럼 지가 알아서 쭉 매기죠. 이렇게 놓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빠져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왔고요. 바로 패드를 주겠습니다. 무슨 에러가 떴죠? 오버 디파인 작업이 있네요. 뭐가 오버 디파인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에서 뭐가 지금 현재 오버 디파인 되어 있는 건 확실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지만 지워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수동으로 하는 게 물론 제일 좋긴 좋은데요. 그러니까 트림을 완벽하게 시키고 난 상태에서 제가 했으면은 좀 더 유리했을 텐데 오버 디파인 작업이 뭐가 났는지 스케치 4번이죠.
하여튼 이 포켓을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닫고 금방 오버디파인 게 뭐가 있냐면 스케치 4번에 콘스트레인트 가서 쭉 내려서 오버디파인 놈들은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 오버디파인 놨죠. 딜리트 크로즈. 이 오버디파인 놨죠. 크로즈. 다 시켰습니다. 이제. 이 오버디파인 놈들 없죠. 네, 스케치 4번이 이렇게 있고요. 스케치 4번이 트림 1번에 지금 디파인 잡혀있는 거 보이시죠? 이러면 안 되죠. 마우스 한번 디파인 워커 오브젝트 리절트 오브 리어 커버에다 잡으면은 쉘 3번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포켓을 파겠습니다. 바로 이 스케치 4번을 이용해서 밑으로 사정없이 깊이 파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예, 사정없이 깊이 파졌죠. 이제 일단 볼트 끼우면 되겠죠. 볼트 여러분들 직접 그려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 바로 이 트랜스가 위치할 자리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볼트도 만들었다. 트랜스가 변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링크 관계 안 해놨죠? 그래서 트랜스가 만약에 이게 50이 아니라 25만큼 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프로덕트에 가서 업데이트 한번 시켜보니까 25만큼 가겠죠? 그러면 이 구멍 어떻게 하죠? 안 따라가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가서 다시 작업하는 거죠. 그게 뭐냐? 너무 불편하다. 불편하지만 때로는 이게 편할 수 있습니다. 왜? 부품 개수가 굉장히 많으면은 너무 힘들다. 전 시간에 설명했던 익스터널 레퍼런스를 다 꽂는 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변했다 하면 얘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거고 얘는 얘를 보고 그렸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놓고 봐서 거기에 대한 치수 다시 따오는 거죠. 얘를 다시 따와서 그것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쉽다. 어떻게? 그냥 얘 찍고 프로젝트 시키 프로젝트에서 다시 똑같은 작업 아까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별로 아닐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나중에 모델링 해보시다 아시겠지만 이 릴레이션 관계를 다 두면요 나중에 한번 꼬이면은 그 찾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럼 차라리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하는 말은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제 그동안 경험의 짧은 소견을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직접 해봐서 느끼는 것이 더 낫고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보셔야지만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이 탑다운 디자인 기법의 활용에 대해서 간단히 세 번째 강의에 대해서 전체 강의를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에 대한 모델링을 전부 다 만들어서 통째로 만들어서 모델을 두 개로 분리했죠. 프론트 카바, 리어 카바 두 개 분리해 놓고요. 그거에서 탑장 기법에 의해서 뭘 했습니까? 바로 이 보스를 완성했죠. 프론트 카바, 리어 카바를 그죠? 걔네 두 개는 익스터널 레퍼런스를 링크 관계를 가져가서 했기 때문에 리어 카바만 변하면은 고정되어 있는 리어 카바, 기준 잡아 있는 리어 카바, 요것만 변하면 프론트 카바가 변한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후에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협력서에서 가까운 트랜스를 달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 트랜스를 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것은 직접 어셈블리 조건을 이용해서 옮겨가서 거기서 다시 탑다운 디자인을 또 이용했어요. 그래서 리어 카바의 구멍을 뚫은 거죠. 바로 무엇입니까?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작업 모든 일련의 관계를 끝나서 저는 간단하게 세 개의 부품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선을 보여줬지만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이드 쇼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되고 나는 그 중에서 자꾸 이걸 클릭하게 되네요. 콘스트레인트는 보이고 싶다. 하이드 쇼에서 콘스트레인트 히든 시켜버리면 안 보이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실 때마다 이제부터는 무슨 관계를 잘 보시면 컴퓨터 크래쉬를 잘 보십시오. 컴퓨터 크래쉬, 리어 커버 클릭하고 컨트롤, 프론트 커버 클릭하고 어플라이. 닫는 거 없구나. 이번에는 다시 컴퓨터 크래쉬, 트랜스포, 프론트 커버와 트랜스 클릭하고 어플라이. 전혀 노 인터페런스 닫는 게 없구나. 어널라이즈, 컴퓨터 크래쉬, 리어 커버와 트랜스 클릭하고 어플라이. 이것도 컨택트 조건이 나는구나. 근데 어느 천년에 이 수백 개의 파트를 이렇게 두 개씩 하겠습니까?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한꺼번에 하면 안 된다. 왜? 단순 이 어셈블리 모듈에서는 두 개 관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카타는 못합니까? 100개 파트 동시에 검사하려 했는데 되죠. 되는데 그 모듈은 바로 DMU에 가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DMU의 디지털 목의 스페이스 어널리시스, 디지털 목업의 DMU 스페이스 어널리시스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전부의 기능을 지원하고요. 그건 나중에 차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듣고요. 제가 너무 말 빠르고 또 너무 그 주저리 말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실 게 있으면요. 가차없이 Q&A 라인 올려주시면 제가 즉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